정당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시죠. 지난 22일에 나왔던 정당 지지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0.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에서는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4.2% 대 38.6% 오차 범위 내에서 붙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이 배경을 한번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정당 지지도 추이, 이념 성향이 진보 성향인 사람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를 철회했는지 살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일부 이탈했습니다. 7.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5.8%였는데 68.6%로 떨어졌고, 반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진보 성향을 난 진보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사람들도 10.3%에서 16.3%로 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다음 장 보시죠. 학생들, 직업이 학생인 사람들도 이탈과 유입이 달라졌습니다. 자, 9월 둘째 주 34.4 대 30.4 오차 범위 내였던 이 학생의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학생들이 일주일 사이에 지금 61.6, 21.2로 확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26.7%포인트나 국민의힘은 상승했고요. 학생들의 지지율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9.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하락들 때문에 두 정당의 지지율이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전, 접전을 벌이고 있고 만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를 한 업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민주당 지지율 하락 왜 그럴까?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며 진보층과 학생층이 이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는 왜 그럴 건가 살펴보죠.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그리고 민주당의 압박 공세,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무리수가 진보층 반발하고 있고 20대 그리고 학생들까지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황대진 논설위원님, 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 아니었습니까? 예, 조사 한 번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추이가 계속된다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저기 진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6%가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의 그와 비슷한 게 민주당에서 빠진 거고, 빠졌습니다. 민주당 지지한다는 거에서 빠진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향을 진보로 의식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면 중도에 가까운 분들일 수 있어요.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그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 성향으로 자기를 이제 인식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 계속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생각에 네. 이제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결과가 되는 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이 우리 20대가 많을 텐데 20대들이 대부분 이 되게 민감한 게 상식과 공정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반칙에 반대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그 뭐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네. 이런 거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뭔가 민주당이 어떤 자기네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네. 반칙을 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특히 많이 그렇겠지만 중도층들이 이탈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와중에 실제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 방금 전에 나왔던 어떤 그 한덕수 조희대 회동설 이런 것도 네. 결국 면책 특권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면책 특권이 뭐 가짜 뉴스 생산 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특권들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반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계엄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계엄이 결국 이제 내란이라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네. 정지시키는 이런 시도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그 입법권과 행정권을 쥐고 사법부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약간 입법 계엄에 가깝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삼권 분립이라는 그 틀이 있는데 네. 이걸 어기는 반칙이다 이건. 이런 인식을 하고서 특권을 가지고 반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어떤 그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학생들 이런 분들이 하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더 이런 일을 하면 네. 앞으로 이런 여론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 그리고 부승찬 의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느끼는 여론은 훨씬 더 강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거리의 민심도 좀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네. 제가 좀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싸워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거리에서도 만나도 처음에 다가와서 말을 걸면 또 욕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열심히 싸워주세요 하고 네. 사진 찍자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아마 단기간 내에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젊은 층에서도 어떻게 100일 만에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게 주로 이제 이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의 우위 또는 행정권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던 의회주의라든가 또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근데 다만 지금 워낙 권력에 취해서 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할 거고요. 또 지금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서 해산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고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로 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란몰이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기 더 나아가서 사법부 압박의 여러 행위는 중단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